겨우 7개월 남짓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정말이지 지옥 같았다는 표현 말고는 다른 말이 떠오르는 것이 없네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봐도 너무 잘못 생각했고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아픔이 있는 사람을 제가 치유해주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그전까지는 집안 형편, 가정교육 등을 들먹이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가장 싫어했고 그런 편견들 때문에 사람 사이의 믿음이 사라진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적어도 저만은 다른 사람의 내면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남편의 아픈 과거조차 큰 문제가 아닐 줄 알았어요. 저는 평범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외동딸이라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았죠. 그래서 세상 무서운 게 아무것도 없었고 그 어떤 나쁜 사람이라도 내면은 착한 심성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시댁 쪽 집안 형편이 좀 어려웠고 단순히 가난한 것을 넘어서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시아버님 되시는 분이 전과도 있고 저희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집안을 다 뒤집어 놓으셨다 하더라고요. 매일 술 드시고 밖에서도 사고를 치고 집에서도 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날도 많았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해 남편 중학교 입학했을 때 시부모님은 이혼을 하게 되셨는데 문제는 그 뒤로 아버님의 상태가 더 안 좋아져서 몇 번의 폭력 전과가 생겼고 지금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는 중이에요. 진작에 이혼하고 남남이 되었다지만 그래도 남편을 낳아주신 하나뿐인 아버지였기 때문에 친척들로부터 소식은 종종 전해 듣는 것 같더라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소개로 만난 남편은 성실하고 바른 사람처럼 보였었는데 왠지 모르게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조금 어려워했고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게 전부 어렸을 적 아버지로부터 당한 괴롭힘 때문이라 생각하니 제가 더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내가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지. 내 앞가림도 똑바로 못하면서 누가 누굴 보살펴주겠다고 나서서 인생을 이렇게 꼬아놓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남편과 결혼 전 연애를 3년 했었는데 알면 알수록 집안 상황이 기구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예전 트라우마 때문에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못하시고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그때그때 하루 일당 받고 일을 하시는 중이었어요. 정기적으로 정신과 상담도 받으시고 약을 먹어야 불안함도 없어지고 잠을 잘 수 있다 하더라고요. 저희 결혼하기 전에는 당연히 남편과 어머님이 둘이 의지하며 살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셋이 같이 살 수는 없어서 최대한 시댁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신혼집을 정했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 번 돈으로 어머님과 1억 2천에 전세를 얻어 살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결혼한다고 해서 전세금을 빼서 가져오란 소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시어머니가 사는 집이라도 안정되어 있어야 더 이상 안 좋아지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남편 돈은 그대로 어머님 댁 전세금으로 넣어두라 하고 신혼집부터 혼수까지 제가 준비해서 결혼했어요. 결혼 전에 모아둔 돈이 7천만 원 있었는데 부모님에게 말씀드려서 1억 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었죠. 모자란 돈은 제 이름으로 전세 대출을 좀 더 받았고 덕분에 어머님 댁에서 가까운 곳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서 신혼집으로 사는 중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처음에는 당연히 이 결혼에 반대했고 집안 형편 차이 나는 건 둘째치더라도 남편의 아버지께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과 홀 어머니가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는 점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으면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저는 당시에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도 컸었고 내가 이 사람을 품어주지 않으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것처럼 불안했습니다. 홀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다는 점도 그랬었고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너무 위태로워 보였기 때문에 제가 깊은 수렁에서 이 남자를 구해줄 수 있다고 믿었죠. 정말 제가 멍청하고 한심한 생각을 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이런 어려운 고난을 극복하는 것조차 사랑이라 믿었었고 남편도 시어머님도 점차 좋아질 수 있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반년이 조금 넘은 지금에 와서 더는 버티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됐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었는지 후회하고 있어요. 일단 처음 결혼식 올리고 2달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시어머님도 나름 적응 잘하고 계신 것 같았고 집이 가깝다 보니 저와 남편이 자주 찾아뵙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가 있었어요. 생각보다 모든 일이 너무 순조로웠기 때문에 이대로만 간다면 제 결혼 생활은 행복한 꽃길만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후에 시댁에서 어머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님께서 굉장히 사소한 일에 화를 내며 숟가락을 집어던지고 욕설까지 내뱉으셨어요. 그날 어머님께서 찜닭이 먹고 싶다 하셔서 저희 부부가 포장해서 가져갔는데 생각보다 조금 매웠는지 젓가락질을 하시면서 계속 맵다 맵다 하셨거든요. 어머님 매우세요? 물을 좀 더 붓고 한 번 더 끓일까요? 제 말에도 괜찮다고 그냥 몇 젓가락 더 드시더니 나중엔 도저히 못 참겠는지 매워서 못 먹겠다면서 자기한테 이런 거 먹고 죽으라고 사온 거냐면서 갑자기 화를 버럭 내시는 겁니다. 조용히 밥 잘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숟가락을 집어던지고 화를 내시니까 너무 황당했고 안방문을 소리나게 쾅 닫고 들어가시더니 그대로 식사를 그만하시더라고요. 그보다 더 어이없었던 건 시어머니가 그렇게 화내고 일어났는데도 남편은 늘 있던 일인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식사를 계속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정리하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시어머니는 예전부터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크게 화를 내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고 보통 다음 날이면 다 잊어버리신다면서 저한테도 오늘 있었던 일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일이라서 나름대로 큰 충격이었고 솔직히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심장이 쿵쿵거리면서 크게 뛰는 느낌입니다. 그 이후로도 어머님께서는 정말 별거 아닌 일로 크게 화를 내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일이 자주 있었고 사과가 맛이 없다든지 새로 산 옷이 마음에 안 드신다든지 가장 황당했던 경우는 TV에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가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리모컨을 집어던지신 적도 있었어요. 뭔가 아주 작은 일에도 크게 반응하시고 감정 조절을 전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런 어머님의 모습이 너무 걱정되면서도 동시에 무섭기도 해서 남편에게 어머님을 좀 더 전문적인 치료를 받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이미 정기적으로 상담도 받고 있고 약도 드시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할 필요는 없단 소리만 계속하더라고요. 예전부터 남편의 부모님이 크게 싸우고 심하면 물건도 집어던지는 등 일반적인 수준보다 훨씬 거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지 남편도 이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죠.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저희 남편은 전혀 그런 성격이 아니었고 오히려 제 눈치를 훨씬 많이 보고 서로 작은 말다툼만 하더라도 저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하며 싹싹 빌었어요. 어떨 때는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먼저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저런 문제 있는 행동을 보면서도 남편을 믿으며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다는 남편의 말과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시모의 꼬장과 난동은 점점 심해졌고 그 화가 다른 곳이 아닌 저한테로 향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더욱 커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사과였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어머님 댁 가면서 사과를 사들고 찾아갔더니 대뜸 사과 싫어하는데 왜 사왔냐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사과 좋아하시잖아요? 요즘 맛있다고 해서 사왔어요. 냉장고에 넣어둘 테니까 심심할 때 하나씩 꺼내서 드세요. 라고 했더니 자기가 언제 사과 좋아한다고 했냐고 이딴 사과는 가져가서 너나 처먹으라며 냉장고에 있는 사과를 꺼내 제 쪽으로 집어던지시는 겁니다. 다행히도 제가 직접 맞지는 않았는데 사과를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놓은 일이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가 싶었어요. 제 딴에는 잘해드린다고 신경 써서 찾아간 건데 이런 반응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던 거죠. 어머님이 도저히 말이 안 통하고 혼자 화가 많이 나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집에 돌아와서 이 상황을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자기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말라면서 퉁명스러운 대답이 돌아오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났고 어머님의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더 큰 병원이나 확실한 기관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야기했더니 이전까지 한 번도 큰 소리를 내거나 저한테 화를 낸 적 없던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엄마가 정신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당신이 너무 귀찮게 하니까 짜증나서 저러시는 거잖아. 그냥 제발 가만 좀 놔두라고. 라고 화를 내더니 제가 놀라서 아무 말 못하고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자 급하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화낸 게 아니라 그냥 답답해서 한 말이라며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려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고 그 이후로 시어머니에 이어 남편마저 본인 뜻대로 일이 안 풀리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특히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면 자기들은 아무 문제 없다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는 식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나중에는 저까지 정신이 이상해질 정도라서 평소에 잘 웃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던 제가 작은 일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게 되면서 그 인간들이랑 똑같아지더라고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동료의 작은 실수에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마음속으로 심한 욕을 하고 있는 걸 깨닫게 된 이후로 내가 저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나까지 똑같이 물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대화를 길게 나누다 보면 항상 말다툼으로 끝이 났고 최근에는 시어머니처럼 대화가 잘 안 풀릴 때면 물건까지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진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남편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보고 자라온 환경 자체가 이런 거라서 도저히 저런 버릇을 고치기 힘들더라고요. 한 번은 저랑 거실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길래 더 이상 싸우기 싫으니 오늘은 여기서 대화를 그만하자고 했어요. 최근 들어 하루도 빠짐없이 남편과 싸우고 있었고 제가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더는 말다툼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남편과의 대화를 중단하고 혼자 있고 싶어서 안방으로 들어갔더니 남편이 저를 뒤따라오면서 아직 대화 안 끝났는데 어딜 가냐고 하면서 저를 밀쳐서 넘어뜨리는 겁니다. 너 내가 하는 말 무시하냐? 아직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긴 어딜 가? 남편이 힘으로 밀쳐서 제가 침대 모서리를 짚고 악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넘어졌는데 그제서야 제정신이 돌아왔는지 또다시 제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며 싹싹 빌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그 모습이 불쌍하고 안쓰러워 보였을 텐데 지금은 남편이 언제 돌변할지 몰라서 너무 무섭고 한편으로는 내가 왜 이런 사람이랑 결혼했을까 후회가 밀려오는 겁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정신이 멀쩡하고 비교적 기분이 좋을 때 몇 번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나는 두 사람의 폭력적인 모습이 너무 무섭고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뻔뻔하게도 자기들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한 적이 없답니다. 그냥 평소처럼 대화를 한 것뿐이고 감정 표현을 한 것뿐이라면서 성질 죽이면서 살면 화병 나서 못 산다고 오히려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너가 문제라고는 생각 안 해봤냐? 나랑 내 아들이 성질이 더러운데 그걸 이제 와서 어쩌라고. 그런 성질 알면 너라도 집에서 입 닥치고 살아야지 같이 대들면 되겠냐? 원래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런 말까지 들었더니 지금껏 참고 살았던 제가 한심하게 느껴졌고 이 결혼 생활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남편에게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머릿속으론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남편 외출한 날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오신 적이 있었어요. 별다른 용무가 있어서 온 건 아니라서 커피 타서 내어주고 집에 있는 과일도 깎아서 대접해드렸는데 또 제가 탄 커피가 맛이 없다는 말로 시작해서 과일도 다 맛이 없고 제가 집에서 살림을 제대로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슬슬 시동을 걸더라고요. 청소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자기 아들 밥은 직접 해서 먹이냐고 하면서 너가 살림 똑바로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합가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저는 한 번도 합가는 생각해 본 적 없고 안 그래도 남편이랑 이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차에 어머님한테 합가 이야기 듣자마자 바로 정색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랑 같이 못 살아요. 맨날 저한테 화만 내시고 요즘 들어서 제가 하는 일이 다 마음에 안 드시잖아요. 그냥 아들 데려다가 아들이랑 둘이 사시던지 하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머님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저한테 집어던지시더라고요. 그 뒤로 차마 입에 담기도 상스러운 욕이 이어졌고 저보고 어디서 말을 그따위로 하냐면서 죽이네 살리네 하시는 겁니다. 참고로 이야기해서 제 키가 여자치고는 조금 큰 168 정도고 어머님은 150 초반이에요. 어머님이 살이 좀 찌긴 했지만 힘으로는 제가 절대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는데 마침 리모컨 던진 걸 정통으로 맞았더니 눈에서 불이 번쩍 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가서 머리채를 붙들고 흔들었고 시어머니가 악다구니를 쓰면서 저항해 보려고 했지만 키 차이도 많이 나고 힘으로는 상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쉽게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어머님 머리채를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목덜미를 잡아서 몇 번 흔들었죠. 제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어머님이 자초하신 일이에요. 성질 더러운 사람 건드리는 거 아니라고 하셨죠? 이젠 저도 제 성질대로 할 테니까 어디 한번 맘대로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어서 현관문 열고 밖으로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여긴 내 명의로 얻은 내 집이니까 다신 찾아오지 말고 아들 데리고 둘이 사시라고 했죠. 방금 전까지 저한테 물건도 던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어머님이었는데 힘으로 한번 제압을 하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금방 조용해지고 아무런 반항을 못하는 겁니다. 아마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만 화를 내는 것 같은데 제가 어딜 봐서 어머님보다 약하게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시모를 집 밖으로 쫓아냈고 남편 물건도 옷이며 노트북이며 전부 현관 밖으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어차피 이 집은 저와 저희 친정부모님 돈으로 얻은 제 집이고 혼수도 제 카드로 했거든요. 얼마 안 되는 남편 짐을 현관 밖으로 다 집어 던져놓고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냈어요. 당장 와서 짐 가져가고 너는 너네 엄마랑 둘이 살라고요. 뒤늦게 상황 파악을 했는지 전화하고 집으로 쫓아와서 벨 누르고 난리를 쳤지만 남편 얼굴 보기도 싫어서 문 잠가놓고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 다 붙들고 물어보세요. 누구는 화가 없어서 참고 사나요? 그 두 모자만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힘든 사람입니까? 다들 각자 살면서 힘든 점이 있는 거고 남들 앞에서는 참고 티 안 내면서 살잖아요. 지들 기분 나쁘다고 바로 욕부터 하고 물건 집어던지는데 그런 인간들이랑 어떻게 더 이상 가족으로 살 수 있겠어요? 얼마 후에 남편이 너가 엄마 머리채 잡았냐고 따지길래 내가 먼저 던진 물건에 맞았다고 대답했어요. 고소하고 싶으면 고소하던지 마음대로 하고 이혼은 이혼대로 진행할 거라고 했더니 자기도 저 같은 여자랑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더라고요. 시모랑 저는 어차피 쌍방이라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도 없었고 남편과는 빠르게 도장 찍고 결혼 생활 끝내기로 결정했어요. 지들이 성질 부리고 패악질 할 때는 저보고 이해하라고 하더니 제가 한번 눈 돌아가서 힘쓰니까 그렇게 못 참을 정도로 분하고 억울했나 봅니다. 아무런 미련도 없고 사랑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서 멍청한 결혼을 했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저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모두 다 저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얼마든지 더 밝고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분명 많이 있을 텐데 제가 사람을 잘못 봐서 그런 거겠죠. 집주인한테 전세 빼달라고 이야기해놓고 지금 저는 친정부모님 댁에서 지내고 있는데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이 이렇게 소중한 건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더라고요. 친정부모님은 제가 지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앞에서 소리 지르고 싸우신 적 없거든요. 결혼하면 원래 다들 대화로 풀고 즐겁고 화목하게 지내는 줄 알았는데 친정부모님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사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다신 이런 멍청한 짓 안 할 거고 만약 제가 누군가를 다시 만나고 언젠가 재혼을 할 수 있다면 그때는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찾아야겠어요. 정말 사람 피말리는 7개월이었고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